같은 대한민국 땅 밟고 사는데 왜 저 사람은 60만 원을 받고 나는 땡전 한 푼 못 받습니까? 정말 억울하지 않으세요? 지금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이번 설 명절 통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나라 돈 60만 원을 챙겨가는데 누구는 정보가 없어서 영원입니다. 지금 충북 보은구는 60만 원, 전남 보성은 30만 원처럼 크게 주는 곳도 있고 어떤 지역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 혜택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에이, 그거 기초수급자나 몸 불편한 사람들만 주는 거 아니야.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해당 없겠지.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놓친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지원금은 기초연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챙겨주는 뻔한 얘기도 아닙니다. 이번 2026년 설 지원금은 일종의 보너스이자 전쟁입니다. 지자체마다 예산이 남아서 주민들한테 다 뿌리는 곳이 있고 반대로 10원 한 장 안 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복지가 아니라 정보 싸움입니다. 옆집 김 씨는 벌써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고 상품권이다 현금이다 받아와서 장 보러 가는데 여러분만 멀뚱히 계시면 그야말로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까? 지금부터 딱 30분 동안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가 돈을 주는 곳인지 안 주는 곳인지 확실하게 구별해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딱 4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전 주민한테 다 퍼주는 대박지역, 소득이 적어야만 챙겨주는 알뜰지역, 65세 이상만 따로 대우해주는 효도지역, 그리고 안타깝지만 영원인 지역. 여러분이 이 넷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저랑 같이 하나씩 따져보시죠. 영상 끝날 때쯤엔 내 몫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이 되실 겁니다. 이번 설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남들 챙기는 돈, 우리도 똑똑하게 다 챙겨봅시다. 자, 내 유형 찾으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정부가 설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지자체 예산을 푼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나라에서 다 똑같이 주는구나. 대통령이 주는 거니까 서울이나 부산이나 시골이나 똑같겠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이번 설 지원금의 핵심은 불공평입니다. 이 돈은 중앙정부가 전국에 똑같이 뿌리는 돈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동네 곳간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내가 사는 시, 군, 구청, 거기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에라 모르겠다. 우리 주민들 설쇠라고 10만 원씩 줘 하고 쏘는 것이고 살림이 빡빡하면 마음은 굴뚝 같지만 돈이 없어서 못 드립니다 하고 입 닦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대한민국 공통이 아니라 지역별 눈치 싸움인 겁니다. 그럼 이 돈이 도대체 어떤 명목으로 나오는 거냐? 복잡한 공문서 볼 필요 없이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이게 아주 알짜배기입니다. 이건 일부 지역에서 전 주민형으로 크게 나옵니다. 대신 대부분 지역은 대상 기준일 방식이 제각각이라 우리 동네 공지가 전부입니다. 지역마다 기준일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으니 핵심은 우리 동네 공지의 기준일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10만원, 20만원, 많게는 60만원 주는 곳들이 다 이겁니다. 이건 모르면 그냥 지나가서 너무 아까운 돈입니다. 두 번째는 명절 위로금입니다. 이건 이름부터가 위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좀 붙습니다.
보통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혹은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에게 나옵니다. 금액은 3만원에서 5만원, 많으면 10만원 정도입니다. 에이, 그럼 나는 해당 없네 하실 수 있는데 기다려보세요. 어떤 동네는 이 위로금 대상을 65세 이상 전체로 넓힌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은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를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예 하나 들어드릴까요? 앞집 할머니는 이번 설에 군수님이 준다고 30만원 상품권 받아서 며느리한테 큰 소리 치는데 뒷집 할머니는 0원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는 건 똑같은 시골 마을이지만 행정구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2026년의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고 맡겨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해서 미치실 겁니다. 그래, 동네마다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 동네는 주냐고.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지금부터 제가 대한민국 지도를 쫙 펼쳐놓고 돈 주는 동네와 안 주는 동네, 많이 주는 동네와 적게 주는 동네를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지금 당장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한번 꺼내보세요. 거기 적힌 주소, 그 글자 몇 개가 이번 설에 수십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화끈하게 쏘는 곳부터 숨어있는 알짜 지역까지 금액 지도를 공개합니다.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는 가장 부러운 동네 A 유형입니다. 제가 이름을 묻지마 지급지역이라고 붙였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나이, 소득, 재산 아무것도 안 묻습니다. 그냥 우리 국민이면, 우리 시민이면 무조건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 바로 충청북도 보은군입니다. 여기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무려 60만 원을 줍니다. 그것도 가구당 주는 게 아니라 사람 머릿수대로 줍니다. 생각해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보은에 사신다? 앉은 자리에서 120만 원 받으시는 겁니다. 자식들이 주는 용돈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지급 방식은 국민 1인당 60만 원을 2회로 나눠 지급하고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기명 선불카드형 지역화폐로 진행되고 기준일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보은군에 사신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그 옆 동네 영동군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는 50만 원입니다. 영동군도 전 국민 대상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데 대상 기준일과 지급 기간이 공지로 박혀 있습니다. 전라남도로 가볼까요? 보성군은 전 국민 1인당 30만 원 민생지원금을 2월 2일부터 지급하는 걸로 보도됐습니다. 남원시는 전 주민 대상 민생지원금처럼 지자체 공지보도 기준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최종은 남원시 공지 기준일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외에 전북 임실군도 전 국민 1인당 20만 원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급 방식이 자동인 곳도 있고 신청을 해야 받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화폐 카드로 주는지 상품권인지 어디서 언제 받는지 공지가 뜨는 순간부터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전 주민형이어도 기준일은 거의 붙습니다. 금액, 기준일, 신청 기간은 지자체 공지로 최종 확정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유형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지자체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분들에게만 드리는 곳입니다. 에이, 나는 수급자 아니니까 꽝이네 하고 실망하실 수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대도시들은 보통 이 비유형이 많은데 금액이 짭짤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도 일부 자치구는 명절 위문금이 따로 잡혀서 5만 원 안팎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많은 시들도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요. 이건 보통 별도 신청 안 해도 기존 수급자 통장으로 설 명절 위로금이라고 찍혀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수급자 조건이 되는데 작년 설에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관할 부서에 전화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유형입니다. 효도하는 동네입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나이가 넘으신 분들에게 용돈을 드립니다. 강원도나 경상도, 전라도의 군 단위 시골 지역에 이런 곳이 많습니다. 이름도 다양합니다. 장수수당, 효도수당, 노인복지 쿠폰. 보통 80세나 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이 연령 기준을 65세나 70세로 낮추는 추세입니다. 금액은 3만 원, 5만 원으로 소소할 수 있지만 이건 내가 이 동네에서 대접받고 산다는 기분이 드는 돈입니다. 특히 경로당 다니시는 분들은 회장님 통해서 정보가 빠삭한데 집에만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우리 동네가 장수수당 주는 곳인지 아닌지 이따가 확인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D유형입니다.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여기 해당하실 겁니다. 설 명절 지원금? 그게 뭐냐? 10원 한 장 안 주는 곳입니다. 주로 인구가 너무 많은 광역시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는 거죠. 사실 이게 참 속이 쓰립니다. 옆 동네는 60만 원 잔치하는데 우리는 빈손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지자체에서 주는 현금은 없어도 지역복지관이나 단체에서 주는 현물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쌀, 이불, 떡국, 떡 세트 같은 거 말입니다. 현금이 아니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요즘 물가에 그게 어딥니까? D유형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돈 대신 물건으로 타겟을 바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감이 좀 잡히십니까? 이제 내 주소지가 A, B, C, D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내가 정확히 어떤 유형인지 스스로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남의 동네 이야기 듣느라 배 좀 아프셨죠? 이제 중요한 건 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딱 3가지 질문을 던질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예, 아니오만 대답해 보세요. 손가락 하나씩 접어가면서 따라오시면 더 좋습니다. 이 테스트가 끝나면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당당하게 돈 달라고 해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집에서 떡국이나 끓여 먹어야 할 사람인지 딱 정해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사시는 곳의 주소가 시나 구가 아니라 군으로 끝납니까? 예를 들어 보은군, 영동군, 기장군, 달성군처럼 행정구역이 군인 곳들이요. 만약 여기서 예라고 대답하신 분들 가능성이 확 올라갑니다. 다만 군이라고 무조건 A 유형은 아니고 확인 우선순위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던 60만원, 50만원 주는 대박 터진 동네들이 대부분 이 군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시골 지역은 인구가 귀하다 보니 군수님들이 명절 때 화끈하게 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나는 서울 사는데요, 부산 시내 사는데요 하시는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오세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통장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매달 20일 전후로 나라에서 주는 기초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여기서 예하신 분들. 여러분은 B유형, 즉 명절 위로금 대상자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에 사시는 수급자분들은 이번 설에 최소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올 겁니다. 나는 기초연금은 받는데
생계급여는 안 받는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아쉽지만 여기서 아니오로 가셔야 합니다. 기초연금하고 이건 다른 주머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이게 진짜 알짜배기입니다. 우리 동네에 나이 든 사람한테 주는 별도 수당 조례가 있는가? 이건 좀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혹시 주변 친구분들 중에 나는 80세 넘었다고 구청에서 뭐 주더라, 우리 동네는 3대 가족같이 산다고 효도비 주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주도나 강원도 일부 지역 그리고 지방 소도시 중에는 소득 상관없이 나이만 차면 돈을 주는 곳들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수급자도 아니고 시골에 사는 것도 아니지만 혹시 내 나이가 80세, 85세를 넘었다면 이 시유형에 해당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주고 신청해야 주는 경우가 많아서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질문 3가지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예가 나오신 분들은 이번 설에 돈 받을 구멍이 있는 분들입니다. 내일 날 밝으면 바로 확인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셋 다 아니요 하시는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D유형입니다. 이번 설 명절 지원금, 현금으로는 영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화나시죠? 저 같아도 화납니다. 평생 세금 내고 살았는데 늙어서 혜택 좀 보려니까 조건이 안 맞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면 진짜 지는 겁니다. 현금을 안 주면 다른 거라도 챙겨야죠. 지금부터는 이 불공평한 상황에서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는지, 그리고 영원인 줄 알았던 우리 동네에서 뭐라도 하나 더 챙겨내는 실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시고 나서 기분이 좀 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똑같이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말이 되냐? 맞습니다. 어르신들 말씀 구구절절 옳습니다. 사실 이건 불공평한 게 맞습니다. 옆 동네 사는 친구는 60만 원 받아서 손자들 고기 사주는데 나는 빈손이면 당연히 속이 뒤집히죠. 그런데 우리가 화만 내고 있으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 속사정을 알아야 우리가 틈새를 찾아서 뭐라도 하나 더 챙길 수 있습니다. 이유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쪽수입니다. 보통 우리는 서울 강남이나 경기도 분당 같은 부자 동네가 돈을 더 많이 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시골 군 단위가 돈을 펑펑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인구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여기서 시민들한테 10만 원씩만 줘도 예산이 수천억, 수조 원이 깨집니다. 시장님 입장에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전남이나 경북의 작은 군은 인구가 2만 명,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군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다른 데 쓸 돈 좀 아껴서 주민들한테 50만 원씩 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 많은 대도시에 살수록 이런 현금 혜택은 영원일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좀 슬픈 얘기지만 절박함 때문입니다. 아까 60만 원, 50만 원 주는 지역들 보셨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 돈은 가지 말라고 붙잡는 돈입니다. 지금 지방 소도시들은 사람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젊은 사람 다 떠나고 어르신들만 남았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주민등록을 여기다 두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우리 동네 떠나지 마세요. 주소 옮기지 마세요 하면서 사실상 주소 붙잡기용 당근을 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혜택이 없는 지역에 사시는 여러분은 그 동네가 굳이 돈을 안 줘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곳에 살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이게 제일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표 때문입니다. 지방선거 때 군수, 시장, 도지사 뽑아주는 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다리 하나 놓는 것보다 명절 때 어르신들 통장에 현금 10만 원 꽂아주는 게 표 얻기에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다가오거나 지지율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없던 명절 지원금도 갑자기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건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용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 군수나 시장이 이런 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꽉 막힌 사람인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되셨죠? 나라 탓, 동네 탓 해봤자 내 통장에 돈 안 들어옵니다. 불공평하지만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동네는 안 주네 하고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안 주면 달라고 해야 하고 모르면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누락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으니 대상이면 꼭 확인해야 하고 현금은 안 줘도 상품권이나 물건으로 주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순서입니다. 내 몫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 전화 한 통으로 끝내는 법을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모지랑 볼펜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말만 그대로 적어서 가시면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동네 주민센터, 예전 말로 동사무소에 직접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창구 앞에 서면 입이 잘 안 떨어지시죠? 돈 주나요? 라고 묻기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직원이 없어요 하면 무안할까봐 걱정도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설날 돈 줘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딱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혹시 우리 시에서 이번 설에 주는 민생안정지원금이나 명절위로금 같은 게 있습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민생안정, 명절위로금이라는 단어를 섞어 쓰는 겁니다. 그래야 직원이 이분이 뭘 좀 알고 오셨구나 하고 컴퓨터를 두들겨 봅니다. 그냥 돈 달라고 하면 기초연금 얘기인 줄 알고 대충 넘길 수도 있으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신입 직원이나 잘 모르는 직원은 그런 거 없는데요. 하고 바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냥 돌아오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치고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지역은 조례가 있어서 준다던데 우리 지역은 혹시 장수수당이나 효도수당 같은 조례도 없습니까? 이렇게 조례라는 단어를 딱 꺼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사회복지과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서라도 다시 확인해 줍니다. 창피해하지 마세요. 이건 구걸이 아니라 우리 동네 행정을 감시하고 내 권리를 찾는 아주 멋진 행동입니다. 나는 다리가 아파서 거기까지 못 간다 하시는 분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어디로 하느냐? 복지급여 바우처는 129. 지자체 민생명절지원금 같은 행정문의는 110으로 먼저 걸면 됩니다. 전화 거셔서 상담원 연결되면 딱 한마디만 하세요. 내가 사는 곳이 무슨 구 무슨 동인데 이번 설 명절에 지자체에서 노인들한테 주는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129에서 바로 답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사시는 구청의 가정복지과나 노인복지과 직통번호를 알려줄 겁니다. 거기로 전화해서 아까 알려드린 대사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도 어렵고 전화도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동네 마당발을 활용하세요. 시골 지역은 이장님, 도시 지역은 경로당 회장님이나 통장님이 제일 빠릅니다. 이분들은 설 명절 전에 읍면동 사무소 가서 회의를 하고 옵니다. 그때 이번에 뭐 나온다더라 하는 정보를 듣고 오거든요. 지나가다 이장님 만나면 쓱 물어보세요. 이장님, 이번 설에 군에서 뭐 나오는 거 없어? 방송 안 하던데? 은근슬쩍 물어보면 안 그래도 방송하려고 했어. 쌀 나온대 혹은 상품권 나온대 하고 정보를 줄 겁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동네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자, 이제 확인하는 법까지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지원금 말고 설날 즈음에 여러분 통장에 자동으로 찍히는 보너스 같은 돈들이 또 있습니다. 이건 신청 안 해도 들어오는데 몰라서 안 쓰면 그냥 묵히는 돈입니다. 그게 뭔지 마지막 보너스 트랙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동네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설 명절이 되면 정부에서 선물처럼 지급일을 바꿔주는 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기초연금 언제 들어옵니까? 매달 25일이죠.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는요? 매달 20일입니다. 그런데 2026년 이번 설날 달력을 한번 보세요. 설 연휴가 딱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종종 조기 지급이라는 카드를 씁니다. 어르신들 명절 쇠려면 돈 필요하시죠? 우리가 25일에 줄 돈 미리 당겨서 설 전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조기 지급은 확정 공지가 나오는 해도 있고 아닌 해도 있습니다. 만약 조기 지급 공지가 나오면 설 연휴 전에 들어올 수 있으니 그때는 보너스가 아니라 당겨받은 생활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참 기분 좋습니다. 빈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마치 나라에서 보너스 준 것 같고 마음이 든든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돈은 보너스가 아니라 미리 받는 월급입니다. 지금 기분 좋다고 손주들 용돈 다 퍼주고 비싼 고기 사드시고 나면 정작 2월 말이나 3월 초에 생활비가 뚝 끊깁니다. 특히 기초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함정에 정말 많이 빠지십니다. 돈 들어왔네 하고 다 쓰셨다가 남은 보름 동안 라면만 드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들어오면 딱 반은 뚝 떼서 다른 통장에 옮겨두시거나 이건 다음 달 생활비다 하고 꽉 움켜쥐고 계셔야 합니다. 나라가 일찍 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내 지갑 관리는 내가 냉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진짜 공돈은 없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지금 겨울이라 난방비 걱정 많으시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 중에 에너지 바우처 받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바우처 금액을 다 못 쓰고 남겨두십니다. 아끼는 게 습관이 돼서 보일러 안 틀고 전기장판으로 버티시다가 그냥 날리는 겁니다. 이거 아낀다고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기간 지나면 그냥 국고로 환수돼서 사라집니다. 이게 진짜 내 돈 뺏기는 겁니다. 이번 설에는 가족들 오면 보일러 빵빵하게 트시고 혹시 남은 잔액이 있다면 설 연휴 동안 아끼지 말고 다 쓰세요. 그게 바로 나라 돈 똑똑하게 따먹는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자녀분들 오면 꼭 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쓰시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혹은 예전에 만들고 안 쓰는 농협 통장 같은 거, 거기에 포인트나 휴면 예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른다 하시는데 몰라서 안 찾은 돈이 대한민국의 수조 원입니다. 자식들 오면 스마트폰 딱 내밀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계좌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앱 좀 깔아서 내 숨은 돈 좀 찾아다오. 운 좋으면 여기서 몇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 공돈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건 진짜 보너스니까 찾으시면 맛있는 거 사드셔도 됩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설 전에 들어오는 기초연금은 미리 들어온 생활비니까 아껴 쓰고, 쓰다 남은 에너지 바우처는 아끼다 똥 되기 전에 다 써버리고, 숨어있는 카드 포인트는 자식 시켜서 싹 긁어 모으고, 이렇게 하면 지자체에서 지원금 안 주는 짠물 동네에 사시더라도 내 살림살이는 내가 알뜰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모든 이야기 결국 무엇을 위해서냐? 단순히 돈 몇 푼 받자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의 진짜 결론,
지금부터 묵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다 기억 못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이 말씀만큼은 꼭 가슴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주민센터 가시는 걸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늙어서 나라에 손 벌리는 것 같다. 자식들 보기에 민망하다 하시면서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은 이 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공돈 아닙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하고 물건 살 때마다 꼬박꼬박 냈던 세금입니다. 그 세금이 돌고 돌아서 이제 설 명절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께 돌아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 안 받을래 하고 점잖게 계신다고 해서 나라 살림의 보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은 불용 처리돼서 사라지거나 정말 엉뚱한 보도블록 뒤집는데 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받으세요. 이건 혜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합니다. 예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나라가 알아서 챙겨주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2026년입니다. 아는 사람은 60만 원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0원을 받는 세상이 됐습니다. 억울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곧 돈이고 정보가 곧 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다른 분들보다 60만 원어치 앞서가신 겁니다. 내일 당장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고 전화해서 확인하는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 더 똑똑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게 된 이 정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친구분들, 경로당 동무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 링크 하나 보내주시는 게 자식들한테 용돈 다오하는 것보다 훨씬 쿨하고 멋진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야, 이거 봐라. 우리 동네에 이런 돈이 있다더라. 너도 나중에 늙으면 이런 거 챙겨야 한다. 이렇게 덕담 한마디 건네시면서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2026년 설 여러분의 통장이 조금 더 두둑해지길, 그리고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넉넉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실버튼튼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